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왜 제정이 되었을까요? 그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에서 상대적 약자인 개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호해야 할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요건을 따져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을 해서 법으로 보호를 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우선 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새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프리랜서, 특히 학습지 교사, 웹한원 등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이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것을 판례로 어떤 요건을 따져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분류를 해야 될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법원은 실질주의 원칙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질주의가 무엇일까요? 실질주의는 형식, 근로의 계약서 이런 거에 관계없이 정말 실질적으로 그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 종속 관계가 있는지를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고 먼저 실질주의 원칙을 앞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 요소로 총 14가지나 요소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14가지 요소를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내취상시장, 비대위대, 기세사, 전개 이렇게 총 14가지로 암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내 내용은 이제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결정을 하는지, 그러면 사용 종속 관계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자가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지, 그리고 상 같은 경우에는 그 노무자가 사용자의 상당한 지위 감독을 받는지, 그리고 시장은 사용자가 그 근로 시간과 장소를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비 같은 경우에는 비품이라든지 작업 도구를 노무자가 소유를 하는지, 그리고 대는 제3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해서 그 노무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위는 이윤, 창출, 손실, 초래 등의 위험 부담을 노무자가 안고 있는지, 그리고 대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 대상적 성격인지, 그 보수와 업무의 대상성을 따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세사는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기는 기본급, 고정급의 유무, 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그리고 사는 사회보장 제도에 그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인데요. 대법원이 강조한 부분이 이런 기세사 이 부분은 사실 우월한 지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근로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따로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전개가 남았죠. 그 사용자와 노무자의 관계가 전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계속적인지 또 중요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근로자 쟁점 관련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저희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따져보자면, 우선 노무사 그 답안 구성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 읽고 이제 답안지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처음으로 논점의 정리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거다, 이걸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 키워드를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문제에서 나왔던 주요 개념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법 규정, 그리고 문학 판검이라고 하죠. 문제점, 학살, 판례, 검토 의견을 그 내용에 맞춰서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제에 나왔던 그 하나하나 세부 요소와 그 판례를 이렇게
맞춤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맞춤을 해주셔가지고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을 아주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번 문제를 풀어야 될지 한번 제가 목차별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1번은 논점의 정리 부분에서는 일단 아마 문제에서 뭐 이렇게 애매한 약간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뭐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뭐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때는 이제 논점에 정리해서 이제 근로자의 해당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사용 종속 관계를 따져보겠다고 꼭 핵심 키워드를 적어 주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 목차에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이제 2조 1항 법 규정 적어 주시고 그리고 뭐 사용 종속 관계 판단 요소들 14가지 그 판례이기 때문에 키워드 놓치지 마시고 꼼꼼하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적용을 작성을 해주실 때는 그 나눠서 적어 주셔야 돼요. 일단 실제주의 원칙부터 먼저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문단에 바꿔서 14가지 판단 요소를 그 문제와 매칭 세부적으로 모두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최대한 끌어내서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이것까지 끌어내 주시고 이제 결론에서 뭐 근로자의 해당 여부를 이 사람은 뭐 근로자이다 이런 식으로 딱 끊어주시면 돼요.